근로자랑 회사랑 모두 윈윈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또 지금은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서 내주는 4대 보험 절반, 그 다음에 근로자가 원래 근로자 부담분으로 내는 4대 보험 절반, 근로자가 원래 본인 부담분으로 내는 소득세,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남편 김재현 세무사. 아내 강혜영 노무사입니다. 요즘 중소기업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거를 만든다고 하던데 그게 도대체 뭔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이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이제 법인에다가 출연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걸 기업들이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제 금액을 출연을 하면은 그 비용이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법인세가 줄어들죠? 네.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돈을 주면 그거는 근로소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새로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소득세나 4대 보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이어도 되고 법인이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회사 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겠다라고 이제 확정이 되면은 노동청 인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서류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립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사, 감사 이런 분들을 이제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 인가를 받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죠. 법인이니까요. 그래서 등기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를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서 출연을 하고 그 다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금에 돈을 넣을 때는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5%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명시적인 거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그거보다 적게 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많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까지 써 있습니다. 이사 감사를 네. 선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뭐 인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최소 인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회사가 6명은 있어야 돼요. 이사 감사를 뽑으려면 근로자 측 3명이 있어야 되고 사용자 측 3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인원입니다. 대표님 포함해서 6명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직원이 4명이다. 그리고 내가 대표다. 그럼 5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의지가 있어도 형식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인원이 그 새로 만드는 복지기금 법인의 이사 감사로 이제 등재가 돼야 되니까 최소 인원은 필요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두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굳이 따지면 그렇죠. 근데 이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무보수입니다. 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원래 법인에서 쓰는 비용들이 무조건적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요건들이 필요해요. 거기에 따른 증거 자료도 필요하고 지출 내역이 명확한지도 필요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필요에 의해서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이 요건들이 필요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출연한 금액이기 때문에 기부금 형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은 일단 출연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일단 그 법인 또는 그 사업체에서 다 비용 처리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지기금에서 지급한 복지비가 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을 만약에 근로자들한테 복지비용으로 지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복지비용이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은 그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에 적용이 되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이제 지출한 비용은 무조건 전액 다 비과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로 본다는 것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것은 4대 보험과 소득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서 내주는 4대 보험 절반, 그 다음에 근로자가 원래 근로자 부담분으로 내는 4대 보험 절반, 근로자가 원래 본인 부담분으로 내는 소득세,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복지기금으로 주는 복지는 어떤 형태로 줄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제 그 내부 규칙을 정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제일 많이 지급하시는 게 의료비 지급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명절의 선물들. 요즘 마라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에 참가하면 마라톤 참가비, 뭐 스포츠 용품 이런 거 지원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고, 뭐 문화생활 즐길 수 있게 도서 지원비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기억나는 제일 독특한 거 있으신가요? 제일 독특한 거요? 금연 캠페인을 해서 그걸 성공하면은 회사에서 금연 성공, 그런 장학금 형태로 주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금연을 하면 담배 피러 나가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근로에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복지비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일단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아마 지급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고 시급을 받고 그렇게 지급을 하죠.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복지비는 그렇게 일률적이고 정기적이지 않아요. 마라톤 대회를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의료비도 아플 때 지원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복지비는 일률적이고 정기적이지 않은 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 보면은 회사 규칙이 있어요. 사내 규칙이 있는데 사내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 때 상여금으로 20만 원씩 준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거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임금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금으로 지급한다. 그거는 임금을 돌려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항목인데 그거를 이제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복지기금을 잘 만들어서 아주 잘 운영한 기업의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는 많아요.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원래 대표님께서 그 회사 직원들한테 복지를 이미 지급하고 계셨어요. 애들 등록금이나 아니면 출산 지원금을 급여로 지급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본인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증빙이 안 되잖아요. 현금으로 지급하시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현금으로 돌려서 주지 않으시고 그냥 기금법인을 통해서 그냥 바로 주고 계세요. 예전에 어떤 한 기업에서 다둥이를 출산했을 때 그 근로자에게 축하금을 줬는데 그걸 과세를 하는 바람에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기업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그 축하금을 줬는데 그거를 과세를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1억을 줬다 하도 받는 금액은 뭐 6천만 원,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을 떼고 나서.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국세청에서 얘기를 통해 가지고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만약에 축하금, 장려금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4대 보험을 부과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온전한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근로자가 받게 되면 실질 소득 자체도 늘어나고 회사에서는 복지를 해줬으니까 근로자가 회사에 근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기금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미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온 경우가 있었는데 복지 포인트를 이제 쓰고 계셨던 거예요. 사내기금을 통해서 복지기금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복지 포인트를 사용한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미 정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미 복지 포인트를 이제 쓰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그냥 복지 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쓰고 계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신고할 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관을 바꿔야 된다. 정관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나중에 정리를 해드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복지기금을 운영할 때 가장 흔히 놓치는 실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운영할 때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세무신고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수익사업 자체가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다 보니까 법인세 신고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대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소위 직원들이 뭐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뭐 자녀 학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훨씬 저리 또는 무이자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만약에 저리로 받더라도 이자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는 수익사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는 돈으로 직원에게 대출을 해준 뒤에 이자를 받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익 사업을 영위했을 때 축적된 금액을 저희가 원래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수익 사업이 없을 때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자체가 몇 년이 지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쌓여있는 금액이. 수익 사업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출자를 한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이 5년 동안 사용이 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래는 법인세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수익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법인세 신고를 하더라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놓으면 원래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보니까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법인세를 추징되게 됩니다. 지금 내지 않는 거지 앞으로도 내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익 사업을 영위할 때만 그렇다 보니까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라고 한다면 5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을 사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복지기금 설립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어떤 게 있어요? 노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항상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12월이 끝나고 3월이 되면 법인세 신고하느라 바쁘시잖아요. 3월에 운영상황 보고라고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노동부에 신고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따로 하지는 않고 법인세 신고 하면서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기본 재산이 변경되는 경우에 뭐 더 출연을 했다거나 아니면 썼다거나 했을 때도 이제 우리가 이 금액을 썼다 안 썼다를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엄연히 법에 근거한 제도이기 때문에 과태료랑 벌금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지 않게 한 번씩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법인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법인세 신고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연한 금액 자체를 은행에 넣어 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나올 건데, 이자 소득은 항상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원천징수 금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을 때는 원래는 법인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원천징수된 은행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면 법인세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영위했을 때는 무조건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고려 중이라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하시라고 강추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노사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가 이제 회사에 애사심을 갖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자랑 회사랑 모두 윈윈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또 지금은 연말이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설립을 준비하셔서 내년 설 명절 때 복지기금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하시는 게 어떠실까. 그래서 저는 빨리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가 비용 처리하는 데는 일정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조건이 상관없이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출연하는 모든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고요.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것은 회사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원래 썼던,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했던, 근로소득이 과세됐던 회사가 또 4대 보험을 절반 내주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줄어들 수가 있다. 회사가 부담이 덜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 처리도 되고 회사의 4대 보험, 회사 부담분에 대한 부담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노세부부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남편 김재우 세무사 네, 강희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